안녕하세요. 클릭이 사람 김지혜입니다. 요즘 대학이 위기다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곳만큼은 예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 중심형의 인재 양성으로 지역의 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군산대학교. 오늘 나의균 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취임하신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성과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내부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고 비효율적인 요소는 과감히 토려내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교육 부분에 대대적인 혁신을 했고 현재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네.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A등급 평가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네. 모두를 다 포함을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교육 경쟁력 부분에서의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여건, 교육 성과, 그다음에 학사 관리, 그리고 학생 지원,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12개 평가 지표를 정해가지고 정성 정량 평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200여 개 대학을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했는데 A, B, C, D, E로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대학이 A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겁니다. 아,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봐도 무관한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운영 시스템도 좋아졌는데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작년에 이제 제가 총장을 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 그 군산대학교의 교육 목표를 실무형 미래 인재 양성으로 정했어요. 실무형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 수혜에 받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의 질 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산대만의 교육의 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군산대만의 KS 에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군산대학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의 질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본부에서 대학의 대학 목표를 실무형 미래 인재 양성으로 정했으면 각 학과에서도 거기에 맞게 교육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고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한 거예요.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제 교육 목표를 정하고 교과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잘 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KS 에듀에서는 철저하게 본부의 교육 목표에 맞는 교육 목표를 학과에서 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교육 목표가 정해지면 교과 과정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선순환 구조로 교육을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세련되게 운영하려면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요거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산대만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학생을 대면하는 건 교수님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훌륭한 교수진들 양성에는 어떤 노력을 쓰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이제 교수 초빙할 때부터 우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좋은 교수님 밑에서 좋은 학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논문이 좋아서 좋은 교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또 않아요. 인성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죠. 또 우리 대학은 저는 인성 부분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수를 뽑을 때 우리 대학은 영어 시험을 이렇게 쭉 봐왔었는데 영어 시험을 폐지를 하고 인성 그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인성이 좋은 교수님을 뽑는 거죠. 2번 우리가 교수 공채해봤는데 2번 다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역시 교수님들은 연구 역량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구 실적물 제출 기준을 과거에는 500% 가지고 심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800%로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승진할 때 그 승진 실적을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유익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또 훌륭한 교수진들까지 이렇게 함께 학생들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학생들이 좋아하고 만족하죠. 왜냐하면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학력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학생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답답하고 교수님도 답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패턴으로 바꿨으니까 네. 학생들은 당연히 좋아하는 거고 교육의 질도 높아지니까 학생들도 좋아하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을 위한 맞춤형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네.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최우수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또 혜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향후 3년 동안 네. 우리 대학은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학생 정원 감축도 없는 것이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국립대학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좋은 그 어드밴티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이제 우리 A를 받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다고 그래요. 요게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지는 않았지만 네. 교육부 내부 방침은 A를 받은 대학들은 가산점을 주겠다 하는 내부 방침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네. 정말 같은 전북인으로서 정말 네.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네. 자, 또 축하드릴 일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산학협력 경쟁력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제가 작년에 총장 취임하면서 산학협력을 우리 대학의 주 코드로 잡았습니다. 산학협력을 잘하는 대학, 산학협력에 해당되는 교육, 네. 연구도 산학협력에 해당되는 연구,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네. 요거를 이제 각종 규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 이 산학협력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산업체, 특히 가족교사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자체, 또 우리 대학 구성원들, 뭐 서로가 노력하니까 이런 좋은 그 실적을 낸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학협력에 대해서 이번엔 우리 지역인 전북과도 연계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 산학협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그런 산학협력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계, 자동차, 조선,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공과대학의 ICT 그 정보통신 분야가 굉장히 강한데 네. 그 분야, 또 이제 해양대학의 해양바이오 그 특성화 사업단 등등 해서 우리 지역에 연관된 그런 그 산업하고 우리 대학 학과하고 연계되는 그런 산학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하게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평을 합니다. 네, 방금 공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산학협력은 공대와 연관이 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군산대학교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가 2012년도에 링크 사업단이 선정이 된 이후에 다른 타 대학하고 차별성을 갖는 산학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침을 찍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대개 산학협력하게 되면 이공계 중심으로 가는데 네. 우리 대학 전 6개 단과대학을 다 포함을 해야 된다. 예술대, 인문대, 자연과학대, 해양과학대 다 포함을 해서 전 단과대학이 다 산학협력 체계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작년에 이제 시발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특히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중심으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취업을 하는데 좀 애를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인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융복화 프로그램을 이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공계 계열이 아닌 그런 단과대학 참여율이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링크 평가에서 최우수 내지는 우수를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개 이제 그 링크 사업단에 참여를 하는 학과들은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을 이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 전공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을 하고 이거를 전시를 해서 평가를 받는 이런 그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을 과거에는 이제 공대 중심으로만 했는데 네. 이거를 군사대 전체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대에서 매해 테크노 엑스포라는 행사를 합니다. 네. 학생들이 만든 제품을 이렇게 전시하고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작년도에 전 학과로 다 확대를 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은
예술대 음악과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물론 최우수상이 뭐 두세 개 됩니다만은 예술대 학생이 캡스톤 디자인에서 공대 학생이 아닌 네. 그런 실적을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이라는 게 이공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학과가 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인문계 기피 현상이 있는데 네. 군산대학교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 같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산학협력의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걸까요? 부분은 이제 이 산학협력은 이를테면 실질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산업체하고 대학하고. 네. 과거에 제가 2005년, 6년도에 산학협력 단장을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좀 느낀 바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산업체하고 대학하고 따로따로 놀았어요. 각 놀았어요. 교수님들이 뭐 어떤 과제를 하겠다, 산학협력 과제를 하겠다 하면 해당 기업에 가서 뭐 조금 이렇게 적당히 얘기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상호 간에 호혜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싶은데 대학은 산업체에 맞는 수혜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구는 교수님들 연구를 이렇게 산업 과제를 많이 하시는데 그 산업 과제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해야 돼요. 막연한 연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기업체는 이런 학생들을 뽑아줘야 돼요. 그렇죠. 네, 취업하고 연계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일정 부분 산업 과제를 하는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서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산학협력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 기업에 우리 그 지역 대학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네.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입니다. 그러면은 대학이 기업을 네. 짝사랑한다기보다는 네. 기업 맞춤식 기업이 예, 예.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 만들고 네. 그런 것들을 쌍방적이어야 이상적이라고.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네. 쌍방적이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상적인 모델로 꼽으셨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군산대학교에서도 또 기업 중심의 그런 산학협력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또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네. 인성 액션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기계공학부에서 제가 23년 동안 재직하다가 총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인성이 좋으면 인생에서 60% 정도는 성공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 40%는 실력으로 채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인성이 좋으면 80% 내지 심지어 100%까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인성 교육을 정규 교과목에 집어넣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전공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게 캠페인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 캠페인이요. 캠페인 형식으로. 물론 주도를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캠페인이 있고 링크 사업단에서는 캠페인이 있어요. 네. 인성 액션 플랜은 링크 사업단에서 하는 그 캠페인입니다. 그건 뭐냐면 각 학과별로 덕목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핸드폰을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렇죠.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놓고 가기, 또 핸드폰을 꺼놓기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요걸 정해서 학과마다 그걸 지키고 실행하는 거예요. 본부에서 하는 것은 삼행삼불입니다. 네. 세 가지는 해야 되고 세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인사하기, 정직하기, 배려하기. 네. 세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캠퍼스 특히 이제 건물 내에서 담배 안 피우기, 욕 안 하기, 네. 쓰레기 안 버리기. 아주 단순한 것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몸에 배면 이게 이제 인성이 좋은 학생으로 졸업생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인성 부분을 제가 유난히 강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총장님 보시기에 좀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우리 학생들한테 네. 반복을 하고 또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인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계속 학생들 머리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KS 에듀라는 교육의 네. 질 향상 프로그램, 네. 또 산학협력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근데 요새는 정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정말 취업이 힘든 상황이에요. 네. 군산대학교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랑할 만한 게 좀 있습니다. 네. 취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취업 상담 본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챙깁니다. 총장이. 총장실에
취업률 현황방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점검을 합니다. 어떤 학과가 취업률이 가장 높은지, 네. 어떤 학과가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인지. 취업률이 가장 낮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릴 것이 뭐 없으니까 취업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군산대학교는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큰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일자 건강-TV 연계 결과를 보면 우리 대학이 52.1%였어요. 요 퍼센테이지는 국립대 최상위권입니다. 물론 호남권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1월달 현재는 58.2%입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지방대 평균 그 취업률이 54 내지 55%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벌써 58% 굉장히 상위를 했습니다. 취업률 1% 올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58.2%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군산대가 현재 자랑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네.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자, 그런데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새만금 지역에 네. 네. 군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개교했는데 네. 자, 산학협력과 사실 관련이 있어 보여요. 네, 밀접한 관계가 네,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가 있어요. 네. 산업단지가 있는데 군장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캠퍼스가 지금 거기에 개교를 했죠. 네. 이 본 캠퍼스에 있는 산학협력 관련 센터를 그쪽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혁신센터, 그린십 인증센터, 뭐 신기술 창업 지원센터,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관, 융합지구 사업, 이 부분들이 지금 쭉 다 새만금 캠퍼스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산학협력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다 그쪽으로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산학협력의 메카로 지금 육성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3개 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조선공학과, 그리고 제어로봇공학과, 이 학생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산업 현장에서 교육, 연구, 고용,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교육 중심 그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요거는 제 욕심은 대한민국에서 산학협력의 롤 모델로 그 양성하고 싶은, 육성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군산대학교만의 네. 산학협력에 관한 남다른 노력 때문인지 네. 산단 기업들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 기금 마련에 네. 나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고 네. 눈물 날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 대학이 그간 10수년 동안 산학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우리 전임 총장님들께서 노력을 참 많이 해 오셨고, 근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이 이제 그 성과를 맺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뻤고, 또 하나는 저는 산학협력을 우리 대학의 메인 코드로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고마웠고, 이제 그런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국립대학들이 그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니까 일반 이제 그 기업체 가족회사 40여 개 업체에서 십시일반 우리 군산대를 좀 돕자, 어떤 그런 그 무브먼트가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그렇게 작년 한 6천만 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지원을 받았는데 네.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돈이었고, 그 돈을 이제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또 학생들 현장 실습 나가는데 네. 지원을 했지요. 방금 장학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교육의 질 향상, 산학협력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학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지원 활동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행정을 하면서 학생들이 맨 중심에 있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교수 직원은 그 옆입니다.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인드입니다. 근데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국립대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학생 관련 지원 예산은 전혀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고, 재정위원장께서도 제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건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그렇고, 학생이 저게 지원하는 예산도 그렇고, 또 교육 환경 시설비도 그렇고, 네. 또 도서 구입비 등등, 하여튼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 말씀도 네. 하셨는데 사실 국립대라서 비교적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등록금이 비싸지 않을지라도 네.
학생들 입장에선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학 네. 지원도 굉장히 네.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그 어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국립대학이 이제 등록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네. 이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층이 다양하죠. 그렇죠. 예, 다양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 장학금 수혜율 이 부분은 우리 대학이 지금 전국 최상위권인데 국립대학에서 10명 중에서 9명 정도가 지금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0%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최상위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연간 326억 정도 우리가 장학금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대학 규모에서 326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학금 회계는 이를테면 대학 회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를테면 산학협력 모금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발전기금 들어오는 그런 돈들을 이제 장학금 그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이제 그 장학금은 이제 그 학내 장학금이 있고 학위 장학금이 있습니다. 근데 학내 장학금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성적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 학생들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성적이 다소 못 미치더라도 인성이 좋으면. 인성도 좋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장학금 혜택이 굉장히 타대기에 비해서 큽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3단 기업으로부터 6천만 원 받았다고 네.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네. 무려 326억 원을 지원한다니 정말 네. 학생들에게 통이 크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은 군산대학교에서는 네. 어울리지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곧 입시철인데요. 네. 대학 고민으로 많은 학생들이 계속 고심하고 있을 텐데 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네.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네.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우리 대학은 잘 알려진 대로 국립종합대학교입니다. 교육 기반 시설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아주 영향이 좋은 대학입니다. 또 교수님들도 굉장히 영향이 좋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네. 우리 대학에 보내주시면 잘 교육시켜서 좋은데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군산대학교에 오시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군산대학교에서 나의균 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